한국어학당 1년 등록금이 평균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라오스에서는 정말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컴킷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주말인데 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스 아내와 1년을 살아보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컴킷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학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어학당, 한국어 공부를 1순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일 먼저 보내게 됐고요. 한국어 공부를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컴킷이 앞으로 한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이 편해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를 늦게 배우면 늦게 배울수록 컴킷의 윤택한 한국 생활이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1순위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컴킷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킷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서로 똑같았습니다. 학교를 등록하고 컴킷이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해줬고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본인이 한국어를 빨리 배워서 직장도 가지고 한국 사람과 대화도 하고 좀 더 윤택한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도 있었지만, 한국어학당 1년 등록금이 평균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본인에게 투자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게을리 할 수가 없었죠. 한국에서도 뭐 큰 돈이긴 하지만 라오스에서는 정말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컴킷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거의 평균 한 3년치 월급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하루하루 진짜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너무 고맙죠.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해줘서. 이게 라오스 여성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컴킷의 이 마음가짐이 저로서는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사람 잘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제가 시키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한국의 경제적인 관념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도 더 빨리 배울 수도 있고, 더 말고 현지 한국인과 직접 한국어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컴킷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 컴킷이 베트남에서 가이드도 하고 베트남 유학을 하면서 식당 일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게 한국어 공부에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랑 생각이 똑같아서 아르바이트를 제가 알아봤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보통 학교가 오전 수업을 하고 1시에 끝납니다. 거의 뭐 식당이나 술집 주방 쪽 일이었는데 너무 늦게 끝나요. 너무 늦게 끝나는 일을 하면 다음날 한국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베트남 학생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한국어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는 2순위더라고요. 2순위.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유학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이 우선이더라고요. 근데 컴킷과 저는 컴킷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일보다는 공부가
1순위였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었는데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일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렇게 카페라든가 서빙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한국어가 아직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깨 수술을 하고 주말에 이제 농장이나 여행을 갈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주말에 컨킷이 몇 번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을 때 그 컨킷의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무리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적당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잘 생각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서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컨킷의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고요. 제가 하는 일에 항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런저런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빨리 자기가 일을 해서 같이 돈을 벌어서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되려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복 받았죠. 그래서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예쁜 여자를 1순위로 하지 마시고 정말 생각이 똑바른 여자, 인성이 괜찮은 여자 위주로 알아보시면 저처럼 국제결혼 잘했구나,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킷이 혼자 라오스에 가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오스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가서 같이 힘든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탱자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농장에 온 제일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비닐하우스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비가 오면 이렇게 저렇게 물이 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겨울이라서 얼어서 저게 터질까봐 제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다행히 터지진 않았는데 지금 저기가 얼음이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오늘 좀 보완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터지진 않았네. 일단 이걸 좀 보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불을 좀 피워가지고요. 비닐하우스 안에 지금 이게 난로를 좀 피워가지고 이 얼음을 좀 녹여가지고 보수 작업을 하려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나와. 저 얼음 덩어리를 언제 녹여서 이걸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렇게 그냥 냅둬야 되겠습니다. 이거 봐. 그리고 지금 여기 너무 추워요. 손발이 지금 다 얼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더 이상 이거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아. 손이 막 얼어 터질 것 같다. 입도 얼고. 그리고 막 발도 시려 지금. 장화 신었는데 발이 너무 시렵다. 이거 보세요. 바람도 불고. 오늘 그냥 가야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안 돼. 이거 오늘 작업이 안 돼요.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컨킷이 와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음식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컨킷이 음식 요리를 잘합니다. 베트남 식당에서 유학하면서 식당 일을 5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음식 자체를 기본적으로 잘해요. 라오스 요리, 베트남 요리를 위주로 이제 만들어줬거든요. 맛있게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선 액젓이 들어가는 게 많아서 액젓의 그 냄새가 제가 아주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 이걸 빼고 요리를 좀 해봐라 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내가 안 좋아하는 그 음식 재료를 컨킷이 알게 되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제외시키면서 라오스, 베트남 음식이지만 한국 사람 입에 맞게끔 요리를 계속 개발을 해서 만들어줬는데 점점 제 입에 맞고 맛도 있고 제 스타일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음식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요리를 유튜브 보고 조금씩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라오스, 태국, 베트남, 한국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남편이 나가서 고생한다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락을 싸주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 플러스 반찬 매일매일 다릅니다. 완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죠. 제가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음식은 그렇게 별 불평 불만 없고 애로사항 없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격 문제. 이것은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거의 흉 보는 걸 못 봤어요. 사실 우리는 2명 3명이 만나면 다른 사람 흉 보고 헐뜯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컴킷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절대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진 여자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 흉은 조금 보는 것 같아. 물론 내 앞에서 애교죠, 애교.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첫 번째 서로 믿음입니다. 믿음. 서로 믿어요. 그래서 뭐 의심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컴kit도 마찬가지고 그냥 서로 믿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거의 없죠. 문화적인 차이는 특별히 없었어요. 서로가 좀 이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저걸 왜 저렇게 해? 라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일을 저렇게 하면 그 나라 문화니까 뭐 저렇게 하겠지라는 이런 마인드를 서로가 갖고 있다 보니까 크게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 사람이 뭘 하든 이해만 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문제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한 가지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영화를 아직까지 같이 볼 수가 없는 점? 그거 하나 있구나. 그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가능해지는 일이니까 그때까지 컴kit이 한국어를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동남아 여성분들이 보니까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좀 보내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얻든 본인이 일을 내서 주든 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생활비를 보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한국에 시집가서 남편 혼자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밥도 잘 챙겨주고 네가 정말 잘해라.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은 힘든 것이다 라고 부모님들이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라오스에 부모님을 찾아 뵈러 오는 것도 너무 자주 오지는 말아라. 비행값이 비싸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보내드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컴kit의 생각은 부모님 생활비를 무조건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뭐 잘 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워낙 부모님이 힘든 생활을 해왔고 지금은 시골 마을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정도는 해결을 하신 터라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손을 벌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온 처가 부모님을 만난 게 또 하나의 큰 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여성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예쁜 여성만 찾지 마시고 너무 어린 여성만 찾지 말고 정말 머릿속에 생각이 잘 박힌 여성을 1순위로 찾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공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주절주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23일 날 제 결혼식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처갓집에 가 있는 구독자 오브리님, 저 대신에 처갓집 가서 이것저것 일 도와주시고 김치 만들어 주시고, 이 더운 날 얼굴과 몸이 다 타가면서 농장 가서 나무 해오고 같이 시장 가서 사위 역할도 해주고, 고된 힘든 일을 저 대신 다 하고 있는 우리 오브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오스 결혼식 때 좀 더 재미난 이벤트 기획을 계속 해주시는 우리 으짜짜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봉다리님 또 시간 내주셔서 라오스 가셔서 또 저희 건키 만나서 셀카봉 전달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과 밥도 사주시고 저 대신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복받았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 라오스 국제 커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